자, 한번 봅시다. 통계적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라서, 자, 내용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복습할 겁니다. 자, 통계적 추정. 자, 다시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거 살짝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있었는데, 맞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상한 식을 가진 거, 식 외울 필요는 없다 했어요. 맞죠? 그렇게 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n의 m,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쵸? 여기서 m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었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확률 fx,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막 이상한 식 있었죠. 맞지? 이거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자, 대칭형의 종모양, 평균이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모양 그래프인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아래쪽의 넓이가 1이다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 했어요. 맞죠? 근데 이 그래프가 문제점이 뭐다? 시그마가 뭐냐, m이 뭐냐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그래프, 뭐 m의 위치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서 넓이를 우리가 모든 그래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한다 했어요. 이 그래프를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표준화하면은 정규분포 m을 0으로 시그마를 1로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표준화한다 했고, 그랬을 때 표준화된 확률 변수 x를 z로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였다? z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라고 한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은 모든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률 변수 x가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표준화를 통해서 z의 값이 시그마분의 알파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베타 마이너스 m. 자, 이런 식으로 저 넓이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넓이를 구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던 게 이제 통계적 추정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집단과, 맞죠? 자, 모집단, 조사 대상이 되는, 전수 대상이 되는,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몇 개를 이미 추출한다 해가지고 표본을 꺼내왔어요. 맞죠?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평균 내면은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했고, 맞지? 표본 분산이 x제곱, 표준 편차가 x인데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표본 평균들이 표본 뽑을 때만 나올 텐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면 그게 뭐랑 같았다? 모평균의 평균 m과 같았어야 됐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면 이건 뭐가 되었다? 원래 분산 x의 분산의 n으로 나눈 값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했어요? 어떠한 모집단의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크기가 n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뽑아온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해가지고 이거 갖고 또 뭐 했어요? 표준화 해가지고 또 확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표준화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야. 맞죠?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 자, 페이지 190도 여기 한 차례 맞죠? 모평균의 추정 맞죠? 자, 봅시다. 모평균의 추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 전체, 조사 대상이 된 전체 집단의 어떠한 성질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표본 평균으로 이런 계산을 했냐면 모평균을 모르니까. 맞죠? 모평균을 모르니까 예상을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고딩 남학생들의 신발 사이즈의 평균을 구할 거야. 말이 되나? 방법, 말이 다 방법. 평균 어떻게 구해? 절대 못 구하죠. 고등학생 뭐 몇십만 명 되는 애들 신발 사이즈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맞죠?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디 통계청 가면 분명히 적혀 있을 거예요. 뭐 남자 평균 신발이 뭐 한 270mm쯤 되겠다. 뭐 이 정도쯤 되겠다라고 예상 뭐 이렇게 발표가 돼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조사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거기서 평균이 270이라고 냈다고 치면 그게 과연 진짜 270일까? 아니겠죠? 뭘 한 거야? 추정을 해놓은 거겠죠? 맞지? 자, 추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놓은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추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신발 사이즈가 평균이 전체 집단의 신발 사이즈 평균이 얼마쯤 될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M이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예요. 신발 사이즈 평균이 270에서 2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은데, 맞죠? 맞지? 뭐 여기 뭐 내 말대로 여기 확률은 한 20%쯤 된다 치자. 그러면 신발 사이즈의 평균이 260에서 290 사이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맞죠? 남자 신발 사이즈 평균이 260에서 290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래도 뭐 한 70%좀 안 되겠나? 맞죠? 자, 그럼 신발 사이즈 평균을 막 200부터 막 320 사이다. 자, 신발 사이즈 평균이 200부터 230mm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겠어? 거의 뭐 100%겠죠? 맞죠? 신발 사이즈 평균이 뭐 200보다 작거나 320보다 클 리는 거의 없을 테니까, 맞죠? 그래서 그때 확률을 우리가 0.99, 99%쯤 된다고 칩시다. 되겠죠?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죠, 맞지? 뭐 거의 100% 맞긴 하겠지만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99%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모평균이 추정하는 거예요. 신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신발 사이즈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 99%. 이거 260mm랑 그 다음 290mm 이하에 있을 확률이 70%쯤 된다 치고 270에서 280 사이에 있을 확률이 0.2, 즉 20%쯤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20%, 70%, 90% 이 확률이 뭘 말하는 거냐면 모평균이 존재하려고 하는 구간에 대한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신뢰도. 즉 신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거? 모평균이 여기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자, 신뢰도 0.2%는 270mm랑 280mm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270 이상, 280 이하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 사이를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있을 신뢰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0.2. 모평균 260에서 290 사이에 있을 신뢰 구간의 신뢰도, 신뢰 확률이 0.7, 70%. 자, 모평균이 200과 320 사이에 있을 신뢰 구간에 대한 신뢰도는 99%. 확률이 99%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인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신뢰도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 신뢰도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이 넓어지고 있죠, 당연히. 신뢰 구간이 넓을수록 신뢰도가 커질 거 아니야, 맞죠? 맞지? 예를 들어 뭐 어디 전국 수학 평균 점수, 자, 모고 평균 점수를 재랬는데 뭐 60에서 70 사이에 있을 확률보다는 0에서 100 사이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훨씬 높을 거 아니야, 맞죠? 구간이 넓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질 거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당연하게 이해되겠죠,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을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실내 구간이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평균, 모평균이 속해 있는 구간이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봐봐, 우리가 자 신발 사이즈를 확률 변수 x를 했을 때 신발 사이즈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시다. 자, 신발 사이즈가, 자, 근데 신발 사이즈에서 당연히 모평균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걸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뭐를 뽑아오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바를 뽑아왔어. 맞지? 그러면 x바 표본 평균을 보고, 표본 평균은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맞죠? 표본 평균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본 평균을 보고 이 신뢰도를 확인을 할 거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신뢰도가 95%쯤 된다 치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를 때 신뢰도가 95%라는 말은, 자, 범위가 요쪽 넓이 합쳐서 0.95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여기가 얼마? 0.4750. 여기도 반대도 0.4750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어? 그 두 개 합쳐야지 얼마가 나오겠다? 0.95가 나오겠죠? 되겠지? 자, 그럼 이게 95%의 확률이라는 말은 이쪽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0.4750 나오면 여기가 Z가 1.96일 때가 0.4750이라고 정해져 있죠. 이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니까 1.96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떠한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마이너스 1.96부터 어떻게?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0.95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충분히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표본 평균이,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을 표준화해서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확률이 95%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x바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를 어떻게 해요? 표준화를 어떻게 하죠? 표준화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여기서 x바 표준표 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맞지? 그리고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표준화를 하잖아, 맞죠? 되겠어? 자, 그러면 z가 얘의 값이 z라고 해서 표준해서 1.5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때 95%가 되는데, z가 다시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x바 마이너스 m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자, 그러면 m은, 자, 모평균은 뭐가 되겠어요? 자, x바를 다 넘겨. 어차피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으니까 x바만 넘길게요. x바 넘겨갖고 마이너스 곱하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될 확률이 0.95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뭘 한 거예요?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자, 아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모평균 m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신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간이 신뢰도가 95%일 때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발 사이즈를 예를 들었었지. 모평균 m이 200에서 320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을 때 그 확률이 99%쯤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때 그 99%를 뭐라 부른다? 신뢰도라고 부르고요, 맞지? 그랬을 때 200부터 320 사이에 있다는 그 구간을 모평균 99%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신뢰도가 99% 또는 95%가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신뢰도 95%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신뢰도 95%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Z의 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야. 표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인데 이 Z를 다시 한번 뭘로 정리했더니 모평균 M으로 정리했더니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모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을 확률이 0.95%다. 무슨 말? 모평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즉 신뢰도 95%로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은 구간을 추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으면 뭔 개소리 하는 정도로 욕 나올 정도로 말이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해 못해도 좋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해 못해도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라고 하면 저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모평균은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거예요. 모평균 M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모평균 M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크기가 얼마가 되는 N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X반은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률 변수 X를, 맞죠? X바를 저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옮겨서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를 0,1의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Z로 바꿨죠. 어떻게? 이거에 시그마분의 X-M인데 여기서 시그마가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가 아니라 X바,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0,1의 제곱으로 바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다.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다라는 말은 표준화에서 구한 값이 여기가 표준 정규분포니까 0이겠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95%가 돼야 돼. 그럼 넓이가 0.95가 나오도록. 그럼 여기가 0.4750이 나와야 돼요. 0.4750. 그거 두 개 합쳐서 0.95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아까 1.96이라고 나는 그냥 많이 봤으니까 여기 보이는데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0.4750이 어디 있는지.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면 0.4750을 찾아보면 여기 딱 정확하게 0.4750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1.96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표에 보면은. 오케이? 0.4750 찾아보면 1.96이 적혀있는 거 보이죠? 맞지? 그래서 Z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돼요. 됐지? 자, 뭐라고요? Z가 1.96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0.9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를 추정하겠다? 모평균이 속해 있을 구간을 95%의 확률로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표현된 Z의 값을 다시 뭘로 돌릴 거다? M으로 돌릴 거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Z를 다시 M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Z가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인데 여기 1.96 마이너스 1.96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X바. 그래서 이거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주고 X바 넘겨주니까 M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을 표준화하면 95%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뭐다? 아, 모평균 M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즉 모평균 M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신뢰도 95%만 나오냐? 아니에요. 신뢰도 99%가 나와요. 그럼 신뢰도 99%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저거랑. 똑같이 하는데 신뢰 구간이 조금 더 넓어졌죠, 어떻게? 이거 합쳐서 이번에 0.99예요. 0.95가 아니라 0.99. 0.99면 여기 얼마겠어요? 0.4950. 여기도 0.4950. 이렇게 두 개 더해 0.99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0.4950 나오는 거 표에서 한번 찾아봐, 다시 뒤에서. 0.4950이 얼마인지 표준 하면 2.58 되어 있죠? 아니? 표준 중교분포 맨 뒤에 있잖아. 맨 뒤에 맞지? 빠른 체크 바로 앞에 보면 표준 중교분포 여기 보이고 여기서 0.4950 잘 찾아보면은 2.58 맞죠? 0.4951 돼 있네 여기는 맞죠? 2.58 보면은 0.4951 돼 있죠, 맞지? 자, 0.4950 되는 값을 2.58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한 거예요. 즉, 여기서 Z가 마이너스 2.58과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야, 맞죠? 그러면 이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랑 차이점.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나요? 1.96이 뭘로 바뀌면 돼요? 2.58로 바뀌면 되겠죠. 맞지? 그럼 2.58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모평균 M이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고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얼마가 되겠다? 0.99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딱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 칙 두 개. 이게 이 단어는 답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이 얘랑 이거 사이.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싶다. 그럼 저 식만 외우기만 해도 됩니다. 저 식이 외워놓고 그러면 문제 보면 X바가 얼마인지 N이 얼마인지 시그마가 얼마인지 다 적혀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거야? 숫자만 대입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다만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몇 퍼센트의 신뢰도냐에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값이 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자, 신뢰도가 99%인지 95%인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신뢰도를 내 마음대로 알파 %라고 임의로 지정을 했다 치자. 그러면 신뢰도 알파 %라는 말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분의 알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지? 그러면 이쪽까지가 200분의 알파, 이쪽에도 넓이가 200분의 알파가 나왔을 때 두 개를 더하면은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때 값을 뭐라고 하자? 문제에 적혀 있을 거예요. K라고요. K 무슨 K든 뭐든 적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 저식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X바 플러스 여기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라고. 1.96인지 2.58인지 그리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그 K 문제에 적혀 있을 거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만 쓰면 돼요. 이게 뭐다?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 이게 신뢰도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자, 사실은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죠. 뭐 요거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신뢰 구간이 뭔지. 오케이? 자, 내용이 뭔가 되게 어렵고 막 개소리 같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단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진짜 쉬워요. 요거 하나만 외우면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N이랑 시그마의 K에다가 숫자만 때려 넣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러면. 너네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너네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고1 올라온 애들은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나타나요. 지금 모평균과 표본 평균만 했잖아. 근데 그 모비율과 표본 비율 하면 머리 터져나가는 계산이 그거는 이제 소수로 나서 다행히 너희 때는 없어요. 그럼 너네 다음부터 나와요. 그 옛날에 있던 게 사라졌다가 너네 다음 이제 고1 올라온 애들부터 다시 생긴 거라 가지고 혹시 모른다면 재수하면 그거 다시 배워야 되니까 재수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안 배운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재수도 안 돼요. 너네 뒤에는 맞지. 문과 통합이라 가지고.
물론 뭐 준비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풀기 위해서 딱 하나만 정리할게요. 다시 뭐라고 얘들아?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해서, 자, 이 넓이가 100분의 알파가 되는 지점을 마이너스부터 K부터 K까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은 됐죠?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한 신뢰 구간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오케이? 되겠죠? 좀 외울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자,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 자, 어떠한 전구의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전구의 수명이, 평균이 M시간인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우리가 뭘 하겠다. 추정할 거예요. 192쪽이야,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생산된 전구 100개,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100이 되도록 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 자, 다시 잘 봐봐, 얘들아. 자, 전구의 수명을, 전체 모평균, 전구의 전체 평균을 몰라서 추정하려고 몇 개를 뽑아왔다? 100개만 뽑아왔어요. n이 100이라는 거지. 뽑아온 표본의 평균, 뽑아온 100개의 평균이 1000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표본 평균이 얼마다? 표본 평균이 얼마다? 표본 평균, X바가 표본 평균이라 했죠? X바가 얼마라고? 1000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겠죠? 되겠지? 표준편차가 뭐라고? 시그마예요. 시그마. 맞죠? 그게 얼마다?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겠어? 자, 다시 뭐라고? 전구,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전체 수명을 평균을 M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 그래서 그걸 추정하려고 어떻게 했다? 100개만 뽑아왔어요. 그럼 100개를 뽑아왔더니 그 100개를 뽑아온 그게 표본들이잖아. 맞죠? 그 표본의 평균이 1000이니까 X바가 1000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니까 50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 됐지? 그랬을 때 1번. 자, 신뢰도 몇 퍼센트? 95%. 자, 다시 신뢰도 9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95가 되도록 하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게 적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0.95가 뭐라고 돼 있어요? Z 바가 얼마? 1.96. 1대 0.95다 적혀 있죠.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1.96과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쵸? 되겠지? 이때 K 값이 얼마다? 이때 95%일 때는 1.96이에요. 맞죠? 그러면 모평균 추정하면 돼요. 95%의 신뢰 구간은 어디에요? X바. 자, X바가 얼마? 1000 더하기, 자, K가 얼마라고? 1.96 곱하기 루트 N 하면 얼마인데요? 10분의 루트 N, 루트 100분의 맞죠? 10분의 시그마 얼마? 50. 그리고 1000 빼기 1.96 곱하기 10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5 하면은 6, 5, 38 9.8이죠. 맞지? 이게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모평균 M이 1000 더하기 9.8 9.8 그 다음에 1000 빼기 9.8 하면 얼마? 990.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즉 뭐예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평균이 990.2시간 이상 1009.8 이하의 확률이 얼마인 거야? 95%예요. 그쵸? 즉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맞죠? 신뢰 구간이 저렇게 된다라고 답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감 좀 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신뢰도 99%를 물었어. 그러면 신뢰도 99%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 길겠죠? 모평균 M이 속해 있는 구간의 범위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99%는 신뢰도 99%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99가 나와야 돼요. 맞죠? 0.99 나오는 게 문제 적혀 있잖아. 뭐라고? 0.99가 Z가 절대값이 2.58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2.58가 마이너스 2.58 사이. 그러면은 식은 다 모르겠고 막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m이 1.96가 이렇게 해서 되돌리는 거 몰라도 돼요. 뭐라고? 모평균 m이 어떻게 x바
플러스 K. 자, 99%의 K는 얼마라고? 2.58이에요. 맞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맞죠? 되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 1000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다?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산해서 5 하면은 바로 44 올라가고 9 해서 12.9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012.9 이하 그러면은 12.9 빼면 얼마? 981.1 이상일 확률. 아이고 12.9를 뺐잖아. 쏘리. 12.9를 뺐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겠지? 187.1 이상 1012.9 이하의 확률이 99%다 이 말인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요? 정구의 수명을 모평균을 추정할 거예요. 추정이 뭐라고? 딱 얼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뢰도 95%, 즉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냐? 뭐라고? 990.2 이상 1009.8 이하의 시간일 확률이 95%다라고 할 수 있고, 신뢰도 99%는 뭐다? 정구 수명이 987.1시간 이상 1012.9시간 이하의 확률이 99%다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되겠죠? 맞지? 뭔가 처음부터 엄청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이게 다요. 진짜 없어요. 유형, 자, 다른 유형이 있는데 다른 유형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7번 볼게요. 이제 7번. 자, 이제 7번 193쪽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자, 제품의 무게가 표준 편차 시그마가 얼마?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평균 제품의 무게가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랍니다. 자, 봐봐 얘들아. 알파 베타가 뭔데요? 이게 알파 이게 베타예요. 오케이? 되겠죠? 맞지? 자, 뭘 물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 이하가 되려면 표본은 몇 개여야 되냐? n이 얼마여야 되냐? 이 말이죠. 됐지?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신뢰도 95%래요. 95% 밑에 적혀있죠?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 0.95라고 맞지? 자, 이때 K가 얼마라는 거예요? 1.96이에요. 맞지? 자, 그럼 봐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이거 빼기 이거잖아. 맞죠? 이거 빼기 이거. 자, 저거 빼기 이거 하면 뭐 남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은 뭐 남지? x가 사라지고 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맞죠? 되겠어? 맞지? 이거 빼기 이거 한 거야. 맞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k가 얼마라고? 1.96 곱하기 루트 n, 이건 몰라요. 이걸 찾아야 돼. 표본의 크기. 근데 시그마는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10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뭐라고요? 1.4 이하가 되려면 n은 최소 몇 개여야 되냐라고 물었어요.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1.4 약분하면 여기 1 되고 여기 1.4 곱하기 1.4 1.96이에요. 그쵸?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얼마? 14 곱하기 2 하면 28 루트 n분의 28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n이 어떻다? 2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n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n은 얼마고? 78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본 784개 이상을 뽑아와야지 뭐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1.4 이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리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몰라도 돼요. 용어니까. 그런 말은 여기 적혀있지도 않죠.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게 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 한번 봐봐. K가 클수록. K가 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률이 높단 말이죠. 맞지? 확률이 클수록 당연히 실내 구간 길이 길어질 거고요. 시그마가 커질수록 어떻게?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도 길어질 거야. 맞죠? 근데 표본의 크기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표본의 크기가 많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보면은. 오케이? 자, 필수의 8번. 봅시다.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자, 뭐라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얼마다? 0.4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한답니다. 자, 신뢰도 95% 추정한다 할 때 밑에 봐야 되겠죠? K가 얼마다? K가 보통 일정 그룹으로 다 나옵니다. 뭐 인도 줄 때도 있지만은 일정 그룹에 적혀 있죠?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게 어떻게? 0.1 이하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 뭐 n이죠? n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뭐라고? 표본 평균 x바를 원래 대문자를 쓰는데 여기 소문자를 쓴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얘가 0.01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자, 다시 요거. 자, 우리가 하는 식은 저거 한 개밖에 없다니까. m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이잖아. 맞죠? 자, 여기서 뭘 만들어내는데요? 요거 만들어내요. 맞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자, 세 변에 x바 다 빼요. m 빼기 x바 하면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맞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자, 봐봐. x가 a랑 마이너스 a 사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인데요? x가 마이너스 a랑 a 사이 있다. 이게 무슨 뜻?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거잖아. 맞죠? 맞지? 자, 이거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m 빼기 x바의 절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0.01 이하가 돼야 된대요.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 n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제일 클 때가 얼마인데? 제일 클 때가 얘죠. 맞지? 맞죠? 그러면은 이게 0.01 이하려면 제일 큰 이 값이 당연히 뭐보다 0.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가 얼마라고? 여기 적혀있네. 1.96 곱하기 루트 n.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n은요. 시그마 나와 있잖아. 얼마라고? 0.4라고요. 맞지? 그게 얼마? 0.01 이하가 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서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00 곱해서 196 곱하기 0.4. 그러면 루트 n을 요따다가 넘기겠습니다. 되겠나? 됐죠? 자, 문제 이해됐죠? 맞지? 자, 그럼 여기다 0.4 곱해주면 얼마고? 64, 24, 49, 36, 7.84. 루트 n이 7.84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n의 78.4 소리. 자,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를 찾으려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되겠다? 제곱을 해야 되겠죠. 맞지? 자, 제곱하면은 귀찮다 해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 있나? 6146.56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n은 최소 몇 개? n은 뭐야? 표본의 크기니까 개수란 말이야. 맞죠? 몇 개는 돼야 되겠다. 6147개는 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최소한.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여기도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원툴이에요, 원툴. 오케이? 자,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바로 풀고 풀이하고 마칩시다. 192, 193, 194, 6문제 있죠? 좀만 쉬었다 해, 그래. 자, 봅시다.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들의 키를 다 조사를 못해서 여기서 몇 명만 64명, 즉 표본의 크기 n이 64가 되도록 표본을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의 평균 x바, 표본 평균이 얼마? 167cm, 표준 편차 시그마가 12cm가 나온답니다. 이랬을 때 신뢰도 M을 신뢰도 95% 신뢰 구간. 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에요. 자, K가 얼마다? 자, 문제 적혀있죠? K가 얼마다? 1.96 적혀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64분의 시그마. 맞죠? 167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그냥. 오케이? 간단하죠? 자, 계산은 너네가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서 해보고요. 자, 244번. 자,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한 귤. 자, 귤도 엄청나게 많이 수확되니까 무게를 일일이 조사를 못해서,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편차가 얼마다? 5가 되는, 시그마가 5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번에 안 알려서 N개를 추출했대요. 자, 그랬을 때 평균이, 표본 평균 X바가 얼마다? 150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조사했더니, 자, 그럼 이때 K 값이 얼마다? 2.58이라고 문제 적혀있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이 그럼 어떻게 돼요?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여기가 151.29. 뒤에 거 안 구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1.29니까 여기도 1.29 해가지고 지금 148.71 나와있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어차피 요거 구하는 문제잖아요, 요거. 150 빼기 이걸 하든 150 이걸 하든 이게 어차피 얼마다? 1.29다. 이거 찾는 문제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29 나누면은 2고, 그럼 10은 루트 n 되니까 얘는 10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요, 맞죠? 자, 245번. 자, 수학 성적은 정규분포 따르는데 100명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표본의 크기 n이 100이다. 자,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스타일 보이죠? n이 뭐냐, 시그마가 뭐냐, k가 뭐냐, 이것만 적어놓고 그냥 숫자만 때려 넣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 생각 안 해도. 자, 그랬을 때 표준 편차 시그마가 15점이래요. 시그마가 15. 자, 그랬을 때 신뢰도로 구간, 신뢰도 99%로 추정을 했을 때 99% 신뢰도. 자, 그 말은 K가 2.58이라고 문제 적혀 있고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입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맞지? 맞죠? 자, 2 곱하기 K가 얼마? 2.58 곱하기 루트 N 하면은 루트 100분의 10분의 K, 시그마 얼마? 15. 그냥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 그냥 숫자 때려 넣는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뭔가 처음 볼 때는 엄청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자체는 쉽다. 내가 통계 시작할 때 그런 말 했죠.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문제들은 너무 쉬워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146쪽. 자, 생산되는 과자 무게. 과자 무게는, 자, 뭐 평균 당연히 안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가 5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 자, 그때 K는 또 문제 2.58 적혀있지, 맞지? 자, 그랬더니, 자, 신뢰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고 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3 이하가 되도록 한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고요?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이게 0.3 이하가 돼야 된대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나눠주고 루트 n 곱해서 제곱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얼마나 쉽냐, 얼마나 쉬워. 자, 그 다음에 247번 가봅시다. 자,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표준편차 시그마가 30인 정비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K가 1.96이라고 문제에 또 적혀 있습니다. 1.96, 2.58 벌써 외워질 정도죠, 맞지? 자, 그랬을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자, M이랑 X바의 차. 자, 이게 아까 뭐였어요? X바 넘겨갖고 절대값 씌우면 그게 뭐보다 작거나 같았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았다. 기억나죠? 맞지? 맞지 얘들아? 여기서 뭐다? X바 마이너스 M 아이고 M 마이너스 M 똑같지만은 이렇게 식이 되죠? 맞지? 이거 XY랑 시키면 맞죠? 되겠지? 그래서 M-X바의 절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됐지? 자, 그래서 이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대인데 이게 2g 이하가 되는데 이게 최대가 되는데 2g 이하가 나오려면은 몇 개를 추출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맞죠? 자, K 나와 있고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 30이에요. 이게 2 이하가 되도록 n을 찾아라. 또 루트 n 곱하고 2 나눠주고 양변 제곱해라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마지막 문제. 자,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자,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75m가 표준편차가 되는 정비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99%로 추정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K가 또 2.58이라고 줍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는 1.96과 2.58이 잘 안 줘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1.96은 보통 2로 주고 2.58은 2.6이나 3 정도로 줄 때도 있습니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항상 1.96, 2.58만 나오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써야 돼. 자, 어쨌든 자, 그랬을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2.9 이하가 되고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뭐야 이게? K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1.29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맞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안 써도 되겠다. 이거 나누면은 2니까 150 맞죠?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맞지? 12.9네 쏘리 12.9면은 15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n은 225 이렇게 이걸 암산되는 간단한 문제고 맞죠?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